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잡다맨입니다. 1월 27일 정부는 중국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청와대는 1월 27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감염증의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와대의 반응에 현 정부 출범 후 한국의 외교가 지나치게 친중 사대주의 노선으로 기울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런 정부의 반응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 와중에 중국 감싸기냐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우한 폐렴이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중국인 또는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에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며 우한 폐렴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질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 뇌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병명을 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우한 폐렴에만 문제 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월 28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청원에 무려 54만여 명이 찬성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요청한다면서 어려움에 빠진 중국 정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은 정쟁의 대상이 절대 아니며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신을 키우는 발언을 줄이고 방역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상임위를 열고 국회 협력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에 빠진 중국 정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감을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야 할 소중한 친구다. 국민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 생명권과 안전권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중국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만처럼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 금지 등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한 폐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에 육박했다면서 그런데 청와대는 말이 없다. 20만 명이 넘으면 답을 하겠다는 청와대였다. 아마 중국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말하는 중국은 한국의 소중한 친구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1910년 상하이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설은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을 때 중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사실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임시정부의 항일운동을 도왔던 중국은 현재 대만의 국민당에 해당되는 순원과 장제스 세력이었고 현재 중국의 공산당은 항일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중국 공산당은 6.25 전쟁 당시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돕는다는 항미 원조를 명목 삼아 중국 인민해방군을 참전시켜서
한반도의 통일을 막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독립문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중국 사신을 영접하여 사대 외교의 표상으로 인식되었던 영음문을 헐고 그 자리에 건립한 것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시대에 대한 친일 적폐, 토착 왜구 논쟁과 한일 갈등 대응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정부가 한국 역사 안에서 수천 년간의 중화사상과 사대 외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비판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한 폐렴 관련 가짜 뉴스를 집중 점검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삭제 조치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우한 폐렴 관련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사례를 중점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짜뉴스를 단독한다는 명목으로 언론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내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에서 우한으로 파견 나간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여 사실상 우한 공장을 비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한에 공장을 둔 포스코와 SK종합화학은 현지 주재원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LG상사, LS 등은 중국 주재원 가족을 귀국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수저우시 정부는 2월 2일에 끝나는 춘제 연휴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공장 복귀를 늦출 것을 각 기업에 지시하였고, 수저우에 소재한 삼성전자의 가정공장은 이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